안녕하세요, 똑소리 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 당뇨협회 ADA에서 발표한 2023년 당뇨 진료 지침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헤모글로빈 A1C 검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당뇨 선별 및 진단을 위해서 도입된 검사죠. 반드시 FDA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고를 했고요. 이 A1C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2에서 3개월 사이에 혈중 포도당의 평균 수치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예요.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 당뇨병을 진단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할 필요가 없고요. 포도당 음료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당뇨 검사를 할 때. 그래서 다른 검사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1년에 2회 내지 4회 정도 A1C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2형 당뇨를 치료를 하는 이유는요,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그 합병증을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 약물요법의 이유에는요, 첫 번째 체중을 조절하고 두 번째 혈당, 고혈당을 최소화시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어요. 체중을 줄이고 혈당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합병증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혈당 조절을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군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당뇨 고위험군이 될 텐데요. 보시면 BMI가 35 이상,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5mg/dL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 다음 혈당 부하 검사를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173에서 200mg/dL 이런 분들,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가 6.0% 초과하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임신성 당뇨 진단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혈당 조절을 조금 더 빡세게 받는 편이 낫다. 그리고 스타틴 요법, 고지혈증 치료제죠. 스타틴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스타틴 요법이랑 당뇨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틴을 사용을 하면은 위험도, 어떤 위험도? 2형 당뇨 위험도가 상승을 해요. 고지혈증을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당뇨의 위험도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찰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당뇨 예방 지침 교육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스타틴 먹으면은 이 당뇨가 발생을 한다는데, 위험도가 상승을 한다는데, 그럼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스타틴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당뇨 발생에 대해서 혈당 관찰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관찰하고 치료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어요. 당뇨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스크린 선별 검사를 할 때 파이브로시스 4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나이 집어넣고 AST, ALT, 쉽게 말해서 간 수치 2개 있죠. 그거 집어넣고 혈소판 수치 집어넣으면요, 뭐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4점이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치료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생활 습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GLP-1 수용체 유사체 사용. 요 친구는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해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떨어지는 쪽으로 조절이 되겠죠. 피오글리타존이라고 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증대시켜요. 인슐린의 효과가 상승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이런 약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내용이요, 비만은 병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3에서 7%만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10% 이상 더 감량을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더 큰 효과가 얻으실 수 있고요. 2형 당뇨병 질환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롱텀으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도 줄어들고 결과도 호전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당뇨 조절과 함께 비만도 역시 같이 조절하셔가지고 장기간 합병증 줄이시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약물을 언급을 했는데요, 체중 감소 효과가 워낙 뛰어난 주사 치료제로 NEJM에 먼저 보고가 됐었어요.
혈당 강화 효과, 체중 감소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약물 사용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에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 연구 및 논의가 남은 것으로 보여요. 건강생활 습관의 목표로 미국 당뇨협회에서 제시한 것을 보시면요, 심장과 신장 질환 위험도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를 시키고요, 신부전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한다고 하고, 혈당이랑 체중 조절도 역시 건강생활 습관의 목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당뇨 환자의 고혈압 정의, 이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수축기 혈압 13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그 다음 이완기 혈압 8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2번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확인을 했을 때 수축기 130 이상이 되고, 혹은 이완기 혈압이 80mm 머큐리 이상이다 그러면 고혈압으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0에 85였나? 이 정도 수치일 거예요. 일단은 요 수치로 업데이트 됐다, 미국 쪽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을 측정을 하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한다라는 사실은 좀 알아두세요. 지속적으로 130에서 8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다 라고 하면은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낮출 것을 권고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당뇨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환자분들이 지질관리, 이상지질 혈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도 나왔습니다. 40살에서 75세 사이인 경우에 하나 이상의 동맥경화, 심혈관의 위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요, 지침 자체가 LDL 콜레스테롤 본인 수치의 50%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고요, 종국에는 LDL을 70mg/dL 미만으로 줄이도록 한다. 굉장히 빡빡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40살에서 75세 사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심혈관 질환의 다중 위험도 앞에서는 1개에서 한두 개 정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3, 4개, 4, 5개 이상 되는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LDL이 7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에제티미브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PCSK9 억제제를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제티미브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켜줘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PCSK9 억제제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PCSK9 자체는 LDL 수용체를 분해해버려요. 그러니까 피에서 둥둥둥둥 LDL이 떠다니면 LDL 수용체랑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PCSK9은 얘를 없애버리는 거죠. 피에서 그냥 결합이 안 되고 둥둥둥둥 떠다니겠죠. 높아지겠죠. 그런데 PCSK9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 PCSK9이 하는 이 못된 짓을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LDL 수용체가 분해가 안 되니까 LDL이랑, 그래 LDL 너랑 LDL 수용체랑 너랑 손 잘 잡고 내 피 수치에서 좀 떨어지도록 해라, 도와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LDL 수치가 떨어지겠죠. 앞에서 40살에서 75세 사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75세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 75세 이상도 말씀드릴게요. 스타틴 복용 중이시라면 유지 권고, 그냥 유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드셨다, 75세까지 안 드셨다, 그렇다면 중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당뇨를 가지고 계신 신부전 환자에게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세뇨관, 콩팥에 있는 세뇨관 아시죠? 세뇨관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주는 약이 있어요. 이름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약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심박출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 활동 제한이 호전되고 삶의 질의 향상이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환자분들도 계시겠죠. 2형 당뇨를 갖고 계시고 플러스 알부민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환자, 소변에서 이제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ACE 이니비터를 쓰고 계시거나 혹은 ARB를 최대로 쓰고 있는 경우에 이제 효과가 만약에 떨어졌다, 없다라고 하면요, 피넬에논이라는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고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도가 감소를 한다고 해요. 앞에서 신부전 환자에게 세뇨관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주는 약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을 신장병, 당뇨병성 신장병을 가진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GFR 20 이상이 되고요. 소변에서 알부민이 200mg/g 이상 배출될 때 신장병 질환 진행 감소가 되고 심혈관 질환 진행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변에서 알부민이 200mg/g 이하인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어요. 이제 신장내과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변의 알부민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경우, 그 다음 사구체 여과율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경우,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신장내과 쪽으로 진료 의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자율신경병증 증상 말씀드리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실신을 했다거나 피부가 막 건조하고 갈라진다거나 휴식을 하고 있는데도 가슴이 뛰는 빈맥이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당뇨에 의한 자율신경병증을 의심을 해보셔야겠어요. 자, 당뇨병 때문에 신경통증 앓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치료제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바 계통, 세로토닌 계통, 사망계 우울증 계통, 그 다음 소듐 채널 억제제 계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신경과라든지 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 오래 갖고 계시다 보면요, 말초 동맥 질환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 박동 확인 검사,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 검사, 다리를 60초 동안 60도 들어서 얼마나 충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 걷는데 피로하진 않는지, 파행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통증, 다리 통증이 발생하진 않는지, 쉬는데도 통증이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해서 발목 혈압, 그 다음 그 팔의 혈압을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 수치가 0.9 이하인 경우에 말초 동맥 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말초 동맥 CT를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동맥 질환을 확인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뇨 오래 갖고 계시면 당뇨족, 당뇨발 갖고 계실 텐데요. 팀 접근이 중요하다. 치료를 할 때 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를 치료를 하지만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장내과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 당뇨족을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감각 저하가 온 환자 대상, 이제 감각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나중에 4살인지 안 느껴지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거울로 뭐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너무 꽉 끼는 또 신발 신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당뇨족을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치료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치료로 이제 안 되는 경우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치료로는 음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태반, 플라센타로 해서 태반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화학적으로 대체 피부 하는 치료도 있고, 자가 피부린 혹은 백혈구 혈소판 패치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 산소 치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발뿐만 아니라 뭐 화상 치료라든지 잠수병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산소 치료를 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해서 또 당뇨족을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임신성 당뇨 환자, 이제 혈압 조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혈압이 140에 90mm/H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수치 넘어가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타겟을 110에서 135 수축기 두고 이완기는 85 타겟을 해서 수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이유는 태아의 안녕과 산모 안녕 위해서죠. 그리고 임신성 당뇨 환자 수유 권장됩니다. 수유하셔도 되고, 수유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부종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2형 당뇨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유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혈당 관리에 대한 지침인데요. 쫀쫀하게 좀 해라, 좀 타이트하게 병원에 오셨으면은 110에서 140 사이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혈당이 없도록 주의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관리, 수면장애 겪는 그 당뇨 환자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겪는다 그러면 수면 전문가에게 치료 의뢰를
고려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상승, 사망 위험도 상승하기 때문에 수면 전문가에게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당뇨협회에서 제시하는 2023 업데이트 된 내용이고요. 또 업데이트 나오면은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